16년도에 이제 3자리 이상 찍고 그리고 제가 10몇 년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스터디하는 멤버들 중에 위험이 있는 시기가 공통적으로 대부분 있어요. 이제 보통 젊은 친구들이 혹시 지난해 투자 성적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22년도에는 정말 잘하시던 분들도 마이너스 30% 되신 분들 많거든요. 좀 한 마이너스 10%로 해도 선방에 또 막 잘했다고 하고. 저도 작년에 저 손실 봤고요. 예. 네, 뭐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다고는 하지만 뭐 전업 투자잖아요. 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손실이 났던 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뭐 올해 연초부터 2월 때부터 뭐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손실 본 거 이상으로 뭐 주가는 뭐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좌는 사상 최고 계좌를 네네.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셨구나. 이게 2차 전지만 계속 갔으면 예. 안 나왔을 거예요. 힘들어서. 야,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약간 주춤하면서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반도체도 좀 가주고 그런 건기식 이런 종목들도 좀 가주고 그렇게 하면서 고가 찍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성장이 확실한 산업이기는 한데 혹시 뭐 어떤 뭐 우려가 있으셔서 좀 비중을 많이 안 하시나요? 아니요. 우려가 있기보다는 공부가 늦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긴 했는데 곁다리로 그냥 장비주나 좀 샀고 이게 전기차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나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공부가 미흡했기 때문에 진입을 못했고 그럼 나중에라도 공부해서 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전 산업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아무리 전업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약간 뭐 공부하시면서 혹은 투자하시면서 막 후회되는 점이나 뭐 이런 거는 혹시 없어요? 나 이런 거 좀 할 걸 왜 그런 거 이거 살 걸 막 이런 거. 껄무새는 뭐 항상 있죠. 매일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종목풀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네. 종목풀을 만든다고 해도 커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나 이때쯤 다시 봐야지 하고 체크리스트에 넣었는데 그냥 지나고 났다가 다시 보면 주가가 막 가 있을 때 야 내가 이거 공부 많이 해놨는데 괜히 타이밍제다가 못 들어갔구나. 그냥 들어가서 어차피 싸고 좋고 상황이 좋으니까 버텨주면 될 텐데 그럼 예를 들어 최근에 올랐다는 제가 들고 있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거는 계속 제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수익이 난 건데 똑같은 스터디를 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반도체 야 이거 재미없을 거야. 기간을 재는 거죠. 아직 돌아오기 전이니까 물론 선반영 하겠지만은 네. 그 시기는 모르니까 막 많이 투자하긴 그렇고 조금 투자에다가 올라가면 사야지. 그러고 있는 상태다. 하다가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펀더멘털 좋고 싸고 이런 종목 있으면 내가 조금 일찍 들어가서 좀 물렸다가 기다렸다가 가는 것과 조금 이제 상승이 나타나서 약간 비싸게는 사되 시간을 버는 것. 굳이 구분하자면 깡토님은 좀 어느 쪽을 선호하세요? 종목마다 케이스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왜냐하면 집중 투자해야 될 종목이다. 되게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네.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 짧은 구간 안에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기간을 좀 길게 가지고 최소한 슬리피지가 없을 정도로 살려면은 조금 기간을 길게 보고 계속 매집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사모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종목은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걸 따라 사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케바케로. 네네. 그러면 이건 내가 집중 투자해야지. 그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기준은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안전마진을 뭘로 보느냐에 또 차이가 있겠죠. 주가 자체를 주가의 가격을 안전마진으로 볼 때도 있는 거고요. 네. 뭐 보통 얘기하는 자산가치 어떤 이런 밸류에 대한 안전마진, 절대적인 저평가, 뭐 예를 들어 뭐 PBR 0.3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신규 사업까지 한다더라. 뭐 이런 회사들 뭐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피어 그룹 대비해서 내가 싼 이유를 모르겠다. 피어 그룹이 이만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적당한 수준의 저평가가 아니라 뭐 드라마틱하게 싸다.
근데 아무도 얘는 왜 싸지? 누구나 만나도 얘는 왜 싸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혹은 성장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 거의 확실한 종목들. 네. 네. 뭐 분기 뭐 시장 성장에 뭐 30% 성장 뭐 이런 걸 떠나서 막 분기에 막 50%씩 분기 50%는 좀 너무한 것 같고 네. 연간 막 50%씩 성장이 몇 년째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으로 성장이 바뀌어가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 집중 투자 좋아합니다. 근데 구조적 성장도 어떤 뭐 외형과 함께 커지는 거 있고 외형은 조금씩 크지만 뭔가 이익 측면에서 확 좋아지는 것도 있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보면 어쨌든 매출이 받쳐줘야 이익은 나중에 따라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뭐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려면 결론적으로 그 ASP가 높은 평균 단가가 높아지거나 뭐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좋아지는 건 결국 판관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신규 제품군이 나오거나 매출처가 어떤 새로운 곳이 뚫거나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 건데 매출도 똑같습니다. 영업이 늘어나는 구조랑 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 매출의 성장, 영업이익의 성장 두 개를 나눠서 보지는 않아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다. 제 주변에도 그 주식 투자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가끔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주식 투자 이제 재미없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랑 여행 가서도 계속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내가 싫다. 막 이런 분들. 혹시 깡토님은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겪었죠. 제가 16년도에 이제 3자리 이상 찍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 주식이 이제 좀 재미없더라고요. 쉽게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숫자를 딱 넘어선 이후에. 네네. 그러면서 뭐 개인적으로 사업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딴 활동을 또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네. 뭐 근데 이제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사업 재무제표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야, 이건 축구 우리 볼 때도 야, 축구 선수 이 뭐야? 내가 뛰면 잘하겠네. 이래가지고 나도 내가 사업하면 잘하겠네. 해가지고 진행했더니 야, 제가 함정이더라고.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그냥 투자자는 잘하는 사람한테 숟가락 올리는 게 최고다. 직접 투자하는 거 생각보다 안 좋더라.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 사업 잘하는데 투자하는 게 낫다? 네네.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할 거다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업 좀 실패를 하면서 매너리즘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죽인다고 트레이딩과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그 후에 더 잘 되신 거네요. 뭐 잘 됐다기보다는 어떤 생활의 활력? 좀 뭐 도전하고 뭐 하는 거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거. 네네. 네, 그래서 트레이딩도 시도했는데 괜찮았고 시스템 트레이딩도 뭐 괜찮았고 뭐 여기저기 계속 다른 거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이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창투사도 했었고요. 네네. 뭐 여러 게임 회사도 했었고 뭐 게임 개발을 하는. 네네. 그럼 비용이 엄청 들어갈 텐데. 네네. 돈 먹는 하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도 했었고 저기 스마트 스토어 유통, 네, 이커머스 쪽도 했었고요. 근데 결국 제일 잘 맞는 건 투자자. 네네. 손 올리. 우리 잘하는 사람한테 숟가락 올리는 거.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요. 뭐 잘하는 이제 기업을 이제 숟가락 올린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영자가 제일 중요한다라든지 아니면 왜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과 아니면 이제 적정한 기업을 뭐 싼 값에 사는 거 뭐 이렇게 좀 어디에다 무게를 더 두느냐 좀 이것도 다르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좋은 CEO가 가장 좋긴 한데 판단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개인 투자자니까 CEO를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봤자 커피 한 잔 먹는 거거든요. 얘기든. 근데 그 CEO의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일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은 좋은 얘기지. 그렇죠. 포장되죠. 네, 그 CEO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팅을 가져도 회사 탐방을 가면 좋은 얘기 하지 나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꽃만 심어주는 거지. 그래서 CEO는 이제 배제 대상이 아니고요. 물론 배제 대상이고. 배제 대상이고요. 네네네. 물론 이제 과거에 CEO의 이력이 안 좋다. 어떤 부도덕 뭐 해이가 있다. 뭐 이러면은 아예 뭐 패스긴 하지만 어쨌든 CEO 자체의 어떤 그거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미지수로 좀 놔둔 상태고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사업은 조금 이제 하셨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했었고 혹시 그러면 투자자로서 또 다른 목표가 있나요? 목표나 혹은 꿈?
세 자릿수 이후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은 저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뭐 도전해서 뭘 새로 해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우선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도 그냥 주먹구구식이거든요. 예. 이걸 좀 더 뭐 확장도 해볼 생각도 있는 거고, 예. 뭐 좀 더 개발도 해보고 싶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제 로직을 짜야 되는데. 네네. 이게 되게 그 안에 복잡하잖아요. 막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막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학고방이라고 하죠. 저 같은 사람을. 그냥 혼자 먹고 살만한 그 정도의 수준인 거지. 네. 르네상스. 제가 논문을 되게 많이 읽어보고 네. 국 번역기 돌려서 이래 봤는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일반 트레이딩으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했을 때 네. 10번 던진다고 했을 때 확률은 사실 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는 10번 다 안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런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안에서의 그 트레이딩 엣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확장성을 더 올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적인 투자. 네네. 사실은 좀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들으시면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남의 얘기는 되게 쉬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상 내가 하려면 사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트레이딩 뭐 이런 것도 뭐 남들이 하니까 쉬워 보이기는 하는데 실전 들어가면은 뭐 읽기 바쁘고 막 이럴 때도 많잖아요.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참 쉽게 생각하면 쉽고 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뭐 트레이딩 쉽게 생각해서 어려운데. 그래요? 예. 싸게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생각해 보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 이윤 창출이 목적인데 우리가 하는 거는 당연히 시장 성장만큼 회사는 성장할 거예요. 돈을 벌 거니까 앞으로도. 네. 시장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회사,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뭐 커피숍 한다고 했을 때 커피 잘 팔리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어떤 핫 이슈가 있는 곳들, 그런 게 목 좋은 곳, 이런 게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주식도 똑같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곳. 근데 지금도 잘 벌고 있어요. 네. 예. 미래의 꽃만 가지고 앞으로 뭐 여기가 대박 날 곳이야. 여기보다는 지금도 잘 벌고 있는데 여기에 메뉴 하나 더 추가된대. 이런 게 더 저는 더 선호하는 거죠. 커피도 잘 팔고 있는데 여기에 뭐 음료수 하나 더 추가돼서 매출이 더 늘어날 거야. 근데 커피보다 이번에 나오는 음료수의 영업이익이 더 좋아, 마진이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또 생각보다 또 주식이 쉬울 수도 있죠. 잘 되시는 분들은 쉽게 말씀을 하시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은 그걸 이제 배워나가려고 하는 건데 전업 투자자 자체를 또 이제 로망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이제 경제적 자유, 또 회사 생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좀 나 퇴사 좀 하고 싶다. 혹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왜냐면 이제 또 스터디하는 같이 하는 예를 들어 뭐 젊은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도 저도 형님처럼 빨리 전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혹시 현실적인 조언은 좀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현실적인 조언은 우선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론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니 본인 자기들은 다 조그만한 금액으로 전업 투자 시작해놓고 냉철이 형도 그렇고 뭐 조그만한 돈으로 시작해놓고. 뭐 얻어 걸린 거죠. 그때는 부족했고요. 시장도 좋았고, 네. 이 사람 무조건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여유가 생기는 거고,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어떤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금이 작고 어쨌든 전업투자를 하려면 캐시카우가 없는 상태에서 당장 월급을 주고 가족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조급해지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십몇 년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스터디하는 멤버들 중에 위험이 있는 시기가 공통적으로 대부분 있어요. 어떤 시기요? 이제 보통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예, 그때 자산을 확 늘리고 싶어서 무리한 투자. 네.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생겼을 때. 그때 보면 그 이유가 하나거든요. 빨리 좀 더
벌고 싶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무리한 투자가 들어간 거고 평소에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썼다라면은 그때는 또 이상하게 확신이 들어서 좀 더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잘 된 케이스도 있겠지만 안 된 케이스도 있으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안 된 케이스 생각한다라면 그런 무리한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결국 그게 어떤 내가 전업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유가 좀 있어야지 그런 무리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여유는 자산에서 나온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 수도 있는데 여기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 인베스트 영역이잖아요. 트레이딩 영역이 아니라 인베스트가 최고 장점이 그거죠. 저기 캐시카우 직장 다니면서 캐시카우 있는 상태에서 좋은 회사 꾸준히 모아가면 그게 가장 저는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단순히 레버리지, 대출 무리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성향일 수도 있겠고 원체 성격적으로 이제 급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 정말 잃는 거 싫어가지고 정말 안전마진 완전히 확보하고 잃지 않는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떤 노하우적인 걸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 투자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예. 정답, 그러니까 뭐 자기만 다 서로의 옷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누구는 뭐 빨리 가는 그런 옷을 좋아하는 거고 트레이딩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천천히 안전마진 높아서 나는 잃는 게 싫어. 시장 수익률과 아웃퍼포먼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런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내용을 조금 계속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실수도 작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답만 맞고 옳다고만 생각하면 거기서 고집과 아집이 생기는 거고 실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융통성 있게 전체적으로 다 뭐 듣고 얘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 저런 생각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어. 아, 왜 주식이 빠졌나? 이 주식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말 듣고 이럴 수도 있구나. 네, 그렇게 좀 유한 생각을 가지면 실수가 작아지지 않나 생각해요. 아, 융통성 있게 본인의 고집, 아집을 버리고 정답이 없다. 맞는 옷을 입으면 된다. 근데 그 모든 옷이 다 나에게는 맞는다. 이거 같이 투자, 장기 투자도 하고 트레이딩도 되고 시스템 트레이딩도 되고. 저는 이제 특별한 하이브리드형인 거고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이 하이브리드형으로 매매도 되고 투자도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시스템 매매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나는 된다. 저는 그냥 도전하고 뭐 해보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거지 이게 뭐 엄청난 의미를 가졌다 이건 건 아니고요. 네. 아, 근데 저도 진짜 오랜만에 뵙고 종종 이제 뭐 다른 이제 취재 현장에서 잠깐 뵙고 인사드린 적은 있었는데 우리 깡패 토끼 형님이 말씀을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니,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방송 한 13년 전? 그죠? 그때가 마지막. 네네네, 그렇죠. 이제 참지 마십시오. 저 심심해서 벽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화 투자하면 심심합니다. 네. 그래서 심심하실 때는 와이스트리트 나오셔서 이 투자의 후배들에게 또 한번 이제 길을 좀 밝혀주십시오. 네. 오늘 진짜 여의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좋은 습관 형님, 압구정 교주님 같이 한번 이제 꼭 나와주시리라 믿고 있겠고요. 또 이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